마지막으로 번들 어저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이 필요한데요. 그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두 카메라가 주어져 있고 카메라에 이제 이미지 대응정상이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 포인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었죠. 지금 여기서 나온 점들은 총 이제 6개의 대응정상인데 이제 최소 8개 이상의 대응정상들을 가지고 그 이상을 가지고 이제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추정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로 변하는 공식을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에센셜 매트릭스를 추정한 다음에 이를 이제 분해를 해서 두 카메라의 상대적인 포즈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에센셜 매트릭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이를 분해를 하게 되면은 총 4가지의 해가 나오는데, 여기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이제 R과 T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R과 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카메라 사이에 3차원 공간상의 포즈를 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한 두 개의 카메라 포즈를 바탕으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3차원 공간상의 이제 점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이미지 그 피처 포인트들로부터 이제 복원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카메라에 이제 그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수행을 함으로써 여러 개의 대응점 쌍들에 대한 이제 R과 T와 그리고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들을 최적의 이제 그 점들로 찾는 방법이 번들 어저스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는 연속적인 카메라 영상 매칭점 쌍이 주어졌을 때 카메라 포즈 전체와 월드상의 점들 전체에 대한 최적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그 레이들을 이제 번들 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점들에 대한 이제 어드저스먼트, 즉 최적의 위치를 찾도록 이제 조정한다는 것이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적의 위치라는 것은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는 것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함으로써 이제 여기 있는 이 카메라의 위치도 조금씩 이동시키고 점들의 위치도 조금씩 이동시킴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각의 리프로젝션 에러의 값들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DA입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 대상은 여기 있는 카메라 포즈들을 변경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3차원 점들도 변경시켜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로젝션 에러는 이제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특징점을 이제 2차원 이미지 평면에 딱 얻었다고 했었을 때 여기 있는 카메라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카메라, 그 두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한 점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레이션 섹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앵귤레이션 섹션 된 이 점은 두 카메라에서 이렇게 발산된 레이로부터 정확히 교차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있는 노이즈로 인해서 두 카메라의 최단거리 직선의 어떤 중점 같은 곳에 이제 XJ가 이제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점으로부터 이제 그 추정을 하였지만 이제 그 중점 같은 이제 다른 점에 그 3차원 공간상의 점 XJ가 이제 매핑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이제 카메라에 리프로젝션 하게 되면은 정확히 빨간 점에 이제 매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틀어진 이런 파란색 점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그 PIJ의 해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것과 실제 있었던 특징점 사이의 거리, 이 픽셀 사이의 이 두 개의 거리를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에러만을 따로 다루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I번째 카메라와 이제 J번째 점에 대한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제 EIJ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에 이제 픽셀 오차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픽셀 좌표계가 UV 좌표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차원짜리 이제 에러가 되겠고요. 여기 PIJ의 햇을 이렇게 전개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아까 이전에 배웠었던 이 그 프로젝션 모델 있죠? 이 프로젝션 식이 이렇게 쭉 나와서 결국에는 최종 식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I번째 카메라와 J번째 점에 대한 리프로젝션 에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든 카메라와 모든 점들에 대한 이제 그 리프로젝션 에러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2의 x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를 전개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모든 점들에 대한 리프로젝션 에러들의 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 카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요. 카이의 스타 값을, 최적의 값을 찾는 것이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그 카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상태 변수 이 카이는 이렇게 카메라 포즈와 3차원 공간상의 점을 이렇게 나열한 어떤 벡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포즈는 이제 리띠오리에 의해서 상태 변수를 나중에 6차원 파라미터화 할 수 있게 되고, 3차원짜리 점은 이제 당연히 3차원 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6차원짜리 벡터, 이것은 3차원짜리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메라 포즈와 3차원 점들을 둘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영역의 이제
벡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카이 C와 카이 P로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카이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포즈들, 3차원 공간상의 카메라 포즈들의 상태 변수들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고, 이제 리띠오리 기반의 이제 최적화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상태 변수당 이제 6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m개의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R 6m 차원의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XP, 이제 카이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차원 공간상의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3by 1짜리 벡터를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n개의 점이 공간상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3n개의 어떤 벡터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카이는 이제 하나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프로젝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때 어떤 비선형항이 내부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우스 뉴턴이나 레벤버그 마커스 같은 이제 비선형 최소 제거법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그 시간이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가우스 뉴턴과 LM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러 함수가 이제 아까 전에 2의 카이라고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 카이에다가 어떤 조그만 이제 그 델타 카이라는 것을 더해서 상태 변수가 약간 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값들이 약간씩 변하고 파란색의 값들이 약간씩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대한 리프렉션 에러들이 약간씩 다 변하게 되겠죠. 크거나 작아졌을 것입니다, 기존의 값보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델타 카이를 더해줘야지 이제 이 에러의 값이 최소가 되는가, 이것이 모든 카메라와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어떤 델타 카이를 더해줘야지 최소가 되는가 하는 이제 이 델타 카이를 찾는 문제가 이제 그 번들 어저스먼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그 테일러 근사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근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원래 에러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의 델타 카이를 더해주는 걸로 저희가 근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델타 카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코비안 또한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자코비안, 어떤 점에 대한 자코비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자코비안 JC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이제 그 카메라 포즈로 이제 나눈 자코비안 함수가 되겠고요. 이제 이 J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러를 이제 그 3차원 공간상의 점에 대해서 나눈 자코비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가우스 뉴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델타 카이의 최저값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델타 카이의 최저값은 이런 식으로 그 헤시안의 인버스 B의 마이너스 값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헤시안은 내부적으로 이제 J 트랜스포즈 J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의 마이너스 값에다가 이 B 같은 경우에는 J 트랜스 J이기 때문에 그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은 이제 델타 카이의 그 최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우스 뉴턴의 해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델타 카이의 스타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기존의 상태에다가 더해주면은 최적의 값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최적으로 이제 변한 어떤 새로운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이 어떤 식으로 최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리프로젝션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에러가 계속 줄어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최적의 값들을 찾는 것이 번들 어저스먼트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유도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헤시안의 인버스를 구하는 일입니다. 네, 헤시안 행렬 H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 트랜스포즈 J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J가 또 JC랑 JP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블락 행렬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식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C식, 카메라와 카메라에 대한 헤시안 행렬, 카메라와 포인트에 대한 헤시안 행렬, 그리고 포인트와 포인트에 대한 헤시안 행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블락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과 이거는 트랜스포즈 관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자코비안은 카메라 포즈와 이제 3차원 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몇 개 있느냐, 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렬이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 포즈와 3차원 점이 하나씩만 있는 경우, 즉 이 예시가 아니라 이 점이 딱 하나 있고 카메라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딱 2by 9짜리 어떤 자코비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자체가 원래 2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리프로젝션 에러다 보니까 2차원이고, 그리고 R 자체가 이제 리띠오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3차원이 나겠죠. 그래서 2by 3짜리 트랜슬레이션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2by 3,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점이기 때문에 다시 2by 3 해서 2by 9짜리 어떤 자코비안 행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카메라와 점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대한 예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3차원 점이 여러 개가 있고 카메라 포즈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자코비안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오게 됩니다. 즉 카메라와 어떤 카메라 사이에 대응정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어떤 점을 봐서 여기서 점이 프로젝션 된 경우가 있고, 멀리 있는 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자코비안 행렬을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값들이 0이고 이렇게 서로 값이 있는 영역, 대응정상이거나 점이 이렇게 보이는 영역, 프로젝션이 된 것만 이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자코비안의 스팔시티라는 특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점 또는 카메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
있는 자코비안의 유용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JIJ가 이런 식으로 스파이스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J 트랜스포즈 J를 한 어떤 해시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에 더 스파스한 행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스한 벡터들끼리 이런 식으로 그 트랜스포즈를 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정사각 행렬이 되면서 이제 더 스파스한 값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를 자세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시한 행렬은 이렇게 아까 4개의 블락 매트릭스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렇게 초록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카메라에 대한 해시한 행렬이기 때문에 둘 다 6차원짜리여서 6x6짜리 블락 매트릭스들의 어떤 대각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3차원 점에 대한 해시한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HCP죠. 이거이기 때문에 6x3짜리 블락 매트릭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값이 없는 것들은 이제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 연관이 없는 카메라들이거나 여기는 카메라와 어떤 점 사이 연관이 없는 점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0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값이 없는 곳들이 다 0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라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에 대한 해시한 행렬이기 때문에 3x3짜리 이제 블락 매트릭스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한 행렬이 내부에 어떤 스파스한 형태로 이제 띄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포즈는 키프레임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데 3차원 공간상의 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가지게 되고요. 따라서 블락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거대한 블락 매트릭스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바이 카메라의 해시한 행렬보다 이 점 바이 점 바이의 그 해시한 행렬, 즉 보라색 영역이 압도적으로 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형태의 이제 인버스를 구해서 저희 데타카이의 스타를 저희가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H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이제 보통 5n의 세제곱 정도의 이제 시간 복잡도가 들기 때문에 시간 성능이 이제 절대 나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번들 어저스먼트를 실시간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좀 트릭이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제 H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데이터 카이 스퀘어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슈어 컴플리먼트 또는 슈어 트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슈어 컴플리먼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연산량을 대폭 낮춰서 이제 실시간 성능이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 데이터 카이 스퀘어가 이제 그 H 인버스의 마이너스 B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를 이제 H 인버스를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를 이제 자세히 이제 블락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슈어 컴플리먼트 트릭을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진 대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식에다가 각각의 이제 앞쪽에다가 초록색 행렬을 이렇게 각각 곱해줍니다. 이 초록색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특징이 여기 있는 이 HCP가 이제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초록색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것이 아주 좋은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이제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이 변하게 되고 이제 여기가 0이 되게 되는데요. 0이 되도록 일부러 이 행렬을 또한 행렬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을 만들면 좋은 것이 이 윗줄을 이렇게 곱해줬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다 보니까 이거와 대응하는 이제 이 델타 카이 P가 이제 그 0이 돼가지고 이제 이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델타 카이 C에 대한 어떤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줄을 곱해주게 되면은 0과 델타 카이 P가 곱해져서 날아가고 따라서 아래의 식과 같이 델타 카이 C에 대한 식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여러 가지 선형 대수학 트릭을 사용을 해서 이것도 어떤 거대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AX = B라는 선형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델타 카이 C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이거를 인버스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진 대입을 통해서 델타 카이 C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델타 카이 P를 구합니다. 저희가 이 값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줄을 곱하게 되면 저희가 모르는 것은 딱 델타 카이 P만 있습니다. 델타 카이 P를 이렇게 구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 알고 이 값 알고 이 값 알고 이 값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델타 카이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HPP의 인버스, 여기도 또 행렬의 인버스가 나와서 이제 느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HPP라는 행렬 자체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보라색 행렬입니다. 이 전체 행렬을 역행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보라색 행렬은 이제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대각 행렬의 역행렬은 이제 바로 인버스만 해주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분의 1만 딱 해주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라색 행렬의 역행렬을 지금 여기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 모든 값을 알기 때문에 델타 카이 P를 이제 후진 대입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 카이 C와 델타 카이 P를 모두 구하면은 저희가
굳이 인버스를 넘기지 않아도 바로 이 최저값을 구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이제 슈어 트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여기 그 전진 대입을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은 이제 선형 시스템 A, X는 B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이거를 바로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형 행렬 분해 방법을 통해서 얘를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델타 카이 C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촐레스키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이 행렬을 이제 촐레스키로 분해한 다음에 넘겨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실시간 성능이 보장된 이제 델타 카이 C를 구할 수 있고, 바로 그 다음으로 이 얘를 구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델타 카이 전체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튜버나 이제 튜키와 같은 로봇을 이제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아웃라이의 영향력까지 최소화해 줌으로써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의 전체적인 그 과정 스텝을 해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이제 그 카메라 포즈와 최적의 점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